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허미션 오퍼레이터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오퍼레이터. 그리고 특별히 L은 뭐냐면은 ddx p, 그러니까 ly는 뭐냐면 p ddx y 플러스 qx,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논의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미션 오퍼레이터, 이렇게 생긴 놈은 다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 조건은 뭐였나요? 바운더리 컨디션들이 뭐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이 그러니까 이런 y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함수 공간의 어떤 엘레멘트라고 그랬을 때에 이것이 뭐죠? p 곱하기 이것들이 a, b에서 0이면 그러면은 이것이 허미션 컨디션이 돼요. 허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y1, ly2가 이게 뭐예요? 이것이 L of y1, y2 셀프 어드 조인티드니스가 성립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립하면 그러면 이것이 성립해요.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고 그러면 첫 번째는 이 ly n equal 마이너스 람다 n yn,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이건 아이겐밸류, 이건 아이겐벡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이겐벡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임플리시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겐 펑션이라고도 그럽니다.yn을 아이겐 펑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허미션인 경우에는 어떤 성질이 성립하느냐 하면은 모든 람다에는 뭐예요? is real이에요. if L이 허미션이면 그러면은 이 허미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람다 n이 real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또 서로 다른 람다 n과 람다 m이 다르면 이 다른 아이겐 밸류들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혹은 아이겐 펑션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오소고날해요. yn과 ym은 서로 오소고날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이겐 펑션 이퀘이션들을 갖다가 풀고 아이겐 펑션들을 다 구하고 노멀라이즈를 함으로써 뭐를 이제 우리가 컨스트럭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뭐를 할 수 있어요? phi n 베이시스, 즉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 근데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걸 전제하느냐 하면은 베이시스가 이 아이겐 벡터가 이게 아이겐 벡터가 아이겐 벡터들로서 구성된 하나의 베이시스를 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도 이제 표현되느냐 하면 이 아이겐 펑션들의 세트가 컴플리트하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한 차원 공간에서 그것이 임의의 펑션이 임의의 펑션 f가 summation of phi n들의 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라고요. 오케이? 근데 이것이 항상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임의의 주어진 구간에서 디파인된 임의의 함수들, 오케이? 주어진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임의의 펑션들은 이런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을 할 수 있다. 즉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이 아이겐 펑션들의 베이시스가, 즉 phi n들이 아이겐 펑션들의 세트가 is, 이것이
이 컴플리트하다, 완전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임의의 펑션을 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보통의 리니어 엘지브라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무한 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특별히 컴플리트니스라는 말을 써가지고 특별히 그 의미를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베이시스를 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 그 말이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알겐 펑션들의 세트가 컴플리트하다 하는 말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C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fx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주어진 내적에 의해서 CN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구합니까? 보통 인너 프로덕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인너 프로덕트를 하면 phi n과 뭐예요? f를 갖다가 내적을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cn하고 phi 이걸 m이라고 그러죠. m과 phi m, phi n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적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곱해가지고 적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내적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렇게 쓰면 이거는 곱해서 적분하는 거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델타 mn이에요, 그렇죠? 이게 C, 이게 m입니다. n에 대한 썸을 하면 그렇죠? 그러므로 이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다시 말해서 CM이 뭐예요? CN이 결국 phi n f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phi n x 곱하기 뭐가 되느냐면 phi n f가 된다고요. right?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평소에 하던 대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도 쓰느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도 쓰잖아요, 그렇죠? right?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벡터 기호를 써가지고서 이 말은 이건 뭐냐면 phi n of x라고 하는 것은 phi n이라고 하는 벡터의 x번째 컴포넌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x를 떼고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f는 그렇죠? f를 갖다 하나의 벡터 기호로 이렇게 써요. f 벡터라고 하는 것은 summation phi n f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여기를 잘 보면은 요놈이 뭐예요? 어떤 하나의 오퍼레이터가 f에 걸려서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다. 1을 곱한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summation of phi n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유닛 오퍼레이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F는 이게 아이겐 벡터. 이게 아이겐 벡터예요. 아이겐 벡터의 소위 말하는 이 X 베이시스에 있어서의 이걸 갖다가 fx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f의 x번째 컴포넌트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x, f라는 벡터의 x번째 프로젝션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건 기호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벡터라는 것이 3차원 공간이 있으면 V라고 하는 벡터에 예서 X, Y, G라고 그러면 Y축에 대한 프로젝션 그게 뭐예요? V of Y 아닙니까 이게? 이게 V of Y고 이거에 여기에 대한 프로젝션이 이게 뭐예요? V of X고 이게 뭐예요? 이게 V of G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한 차원 공간에서 하나의 마찬가지로 뭡니까? 뭐 축이 뭐 무한 개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는 F라는 벡터에 그렇죠?
몇 번째 프로젝션이냐 이거예요. X 프로젝션이다 그 말이에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고 친숙해지는 게 좋아요. 오케이? 혹은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 아까처럼 fx를 fx x번째 컴포넌트를 취하면 fx는 뭐가 되겠어요? phi n x의 phi n f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내가 옮겨온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었어요? 이거는 summation AB의 구간 AB에서 defined 된 F라고 그러면은 phi n x의 fx를 dx. 때로는 weight를 줘서 define 하기도 하고. 이 dx 대신에 w dx라고 그래도 consistent하게 계속 쓰면 괜찮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 스페이스에서는 내적이 그렇게 define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뭐 하는 거냐 하면은 결국 함수 공간에서 이것이 이 y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구간 A와 B 사이에서 이렇게 디파인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럼 이 사이에 이 구간 위에서 디파인 된 함수 공간이 있고 그 함수 공간은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 그 벡터 스페이스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그 함수 공간 위에서 디파인 된 뭐예요? 하나의 매트릭스 혹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매트릭스 혹은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들을 가지고서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이건 다 뭐예요? 리니어 오퍼레이터고 허미션이라고요. 이런 바운드리 컨디션이 만족하면 그러면은 이 오퍼레이터의 뭘로요? 아이겐 벡터들로 베이시스를 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 그것이 컴플리트니스다 그 말이에요. 아이겐 벡터 다 모으면 베이시스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베이시스가 된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임의의 벡터를 그놈들로 우리가 전개할 수 있으면 그럼 그게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어떤 주어진 어떤 일련의 세트의 어떤 그 벡터들이 있을 때 이거를 오소노멀하지 않으면 오소노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라մ 슈미트 프로세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벡터 스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항상 3차원의 그림을 갖다가 그리고 모든 것은 그냥 3차원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친숙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 good question. 그 경우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게 있다고 그래봐. 이렇게 디제너레이트 원통처럼 디제너레이트 됐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임의글을 두 개를 잡아도 베이시스가 되잖아요. 직교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두 개를 잡아가지고 그라ම් 슈미트 프로세스에 의해서 직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다시 말해서 요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는 우리가 썼던 L이라는 오퍼레이터에 의해서는 구별이 안 되는 놈들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L 말고 또 다른 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를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또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L의 아이겐밸류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람다 오버 n이고 m의 아이겐밸류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뮤 오버 m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들여와 가지고서 L 값은 ln이고 m 값은 μm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퀀텀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번호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롯데가 부여한 번호표에 예를 들어서 같은 번호를 받은 사람이 쭉 있을 수 있겠지만 롯데하고 신세계에서 받은 번호표는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 번호가 뭐 5번이고 신세계 번호가 7번이면 그러면 5번, 7번 받은 사람 하면 한 사람으로 유니크하게 결정될 확률이 크다고요.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또 다른 회사 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무슨 그게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그때에 이제 이 LM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되냐면 서로 컴뮤팅 해야 돼요. 서로가 두 개의 서로가 교환이 가능한 컴뮤팅하는 오퍼레이터들을 계속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다른 오퍼레이터들의 어떤 그 퀀텀 넘버를 줘가지고 혹은 번호표를 줘가지고 이 스테이트들을 갖다가 구별시키고자 하는 이 작업. 오케이? 그걸 갖다가 complete set of CSCO commuting 오퍼레이터들이라고 그래요. complete set of commuting operators. 그래서 여러분이 양자역학을 배울 때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의 스테이트를 갖다가 앞으로는 이제 그 유니크하게 스페시파이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앵귤러 모멘텀은 얼마고 에너지 값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앵귤러 모멘텀이 3이고 에너지 값이 2인 그런 상태는 뭐 유니크하게 결정될 확률이 크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컴플리트니스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뭐 몇 개의 어떤 그 중요한 부등식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부터 내가 다 아직 안 한 게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겠어요. 뭐 거의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여기에 베셀의 이니퀄리티하고 두 개의 이니퀄리티를 소개를 하겠어요. Two famous inequality. 이건 사실 선형대수에서 항상 나오는 이니퀄리티인데 첫 번째는 슈바르츠-쉴드 이니퀄리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코사인 시타 값은 당연히 뭐예요? 이것은 1보다 작죠. 그렇죠? 근데 이 코사인 시타는 어떻게 디파인 되느냐 하면은 두 개의 벡터 F하고 G의 내적을 F와 G의 각각의 뭐예요? 크기로 나누면 이것이 코사인 시타. 이게 뭐냐면 내적의 공식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개의 크기고 이 F와 G의 내적은 F와 G의 각각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그렇게 디파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1보다 작다는 이 얘기는 곧 F와 G의 뭐예요? 이 내적이 뭐보다 작다는 얘기입니까? F와 G의 이거 크기의 곱보다 작다 하는 이런 그 이니퀄리티가 나와요. 이걸 갖다가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라고 그래요. 슈바르츠 이니퀄리티. 뭐 이거의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거 피지컬한 가장 피지컬한 어떤 그 언더스탠딩이죠. 이런 게. 또 다르게 증명한 방법도 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임의의 람다에 대해서 람다 f와 예를 들어서 g의 right? 이거의 제곱은 항상 크겠죠, 그렇죠? 이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람다 f와 마이너스 이게 뭐냐 다 실벡터 함수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뭐 컴플렉스라고 그래도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람다의 스퀘어드 곱하기 ff 마이너스 2 람다의 f의 g 플러스 g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항상 양이다. 그러므로 뭐예요?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음이거나 0이다. 그러므로 판별식 디터미넌트가 디터미넌트 of 4가 fg의 내적의 스퀘어드 빼기 이거의 f 제곱과 g의 제곱이 이것이 음이다 하는 것과 같다. 이건 뭐 완전히 공통수학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슈바르츠 이니퀄리티고 다른 하나는 베셀의 이니퀄리티가 있어요. 베셀 이니퀄리티. 그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f를 함수를 어떤 임의의 어떤 그 베이시스 토탈 베이시스가 있고 무한계 다 하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이퀄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유한한 어떤 그 phi 1부터 phi n까지만 추려봐요. 하나의 베이시스 중에서 몇 개를 추려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요것만 가지고 이걸 갖다가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젝션들을 갖다가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A1 phi 1 플러스 AN phi n 함수 F가 뭐 함수 F가 운수가 좋으면 그냥 요 몇 개만 가지고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익스펜션이 될 수도 있겠죠. 운수가 나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어느 경우나 유한계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유한계 베이시스에 대한 어떤 그 프로젝션들을 쭉 해가지고서 F를 뭐냐면 나머지 뭐 이제 뭐 F 프라임이 이제 있다고 해봐요. Right? 이렇게 됐을 때에는 클레임이 뭐냐면은 summation of AI들의 합이 스퀘어드가 뭐보다 작으냐면은 F의 크기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Right? 그럴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걸로 완전히 전개가 되면 이퀄이 되겠고 안 되면 이퀄이 안 되면 뭐 부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래서 F 프라임이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미분이 아닙니다. 뭐 F 틸드라고 그러죠. 오케이? 나머지 이거입니다. 나머지 얘들 전개하고 요것들 파이나이트한 셋으로 전개하고 남은 나머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없으면 이퀄, 나머지가 있으면 이니퀄리티가 성립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베셀의 이니퀄리티예요. 증명은 뭐 거의 트리비얼합니다. 왜 그러냐면 F 틸드는 뭐예요? 이거의 제곱은 항상 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F 빼기 summation of AI phi r 이게 제곱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AI들은 뭐냐 사실은 이게 보면은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F의 스퀘어드 빼기 2배의
summation ai 곱하기 phi i 하고 f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ai에 ai phi i phi j aj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델타 ij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ai의 제곱, 이건 제곱이에요. i는 1에서부터 n까지. 그렇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 f의 phi i에 대한 프로젝션이 다른 게 아니라 ai라고요, 이게. 요게 뭐예요? 이게 ai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양변에다가 phi i로, 그렇죠? 내적을 취하면 phi i번째만 남겠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기에 수직한 놈이니까 당연히 phi i에도 수직해야 돼요. 그렇죠? 내 말이 믿겨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f의 스퀘어드 빼기 2배의 ai 스퀘어드에 불과하다고요, 이게. 여기는 뭐냐면 1배의 ai 스퀘어드니까 따라서 summation of ai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것이 양이니까 결국 이 이니퀄리티가 성립하는 거죠. 몰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이 세트가 컴플리트 세트다. 그래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컴플리트 베이시스가 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의 스퀘어드는 그러면 f의 스퀘어드가 if phi n is a complete square, complete basis. 이게 complete basis라는 말과 이 세트가 complete 하다는 말과는 같아요, 그렇죠? complete 하면 그러면 f 스퀘어드는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ai의 스퀘어드가 성립하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Parseval's equality라고 그래요. Parseval relation이라고 그래요. Parseval relation.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시 한번 리피트를 할게요. 이건 워낙에 중요한 얘기니까요. 여기 좀 앞에 맨 앞에 앉아서 조는 사람은 뭐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저 귀 긁지 마. 팔을 긁지 마세요. 팔을 긁지 마세요. 여기 봐. 팔을 긁지 말라고요. 똑바로 앉아요. 다시 리피트 하겠어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의 허미션 오퍼레이터부터 출발을 했죠. 허미션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 py 프라임의 프라임. 오케이? 그게 에센스예요. 두 번째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저런 모양이면 p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항상 뭐예요? 하나의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어떤 성질을 갖느냐 하면은 아이겐 펑션들이 아이겐 밸류들이 리얼이다. 또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에 속하는 아이겐 벡터들은 오소고날하다. 그리고 우리가 증명은 안 했지만 뭐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컴플리트니스가 성립한다. 즉 아이겐 벡터들을 가지고서 뭐예요? 함수 공간을 갖다가 스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다.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임의의 함수를 그 아이겐 벡터들로 전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결국 그 이 베이시스가 이 파이 엔 베이시스를 우리가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게 피리아딕한 어떤 성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전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푸리에 전개라고, 급수 전개라고 그러고, 이게 이 베이시스를 디스크리트 인덱스 n이 아니고 e to the ikx 이렇게 잡아서 컨티뉴스한 어떤 인덱스 k를 가지고 전개를 하면 이거를 갖다가 푸리의 인테그랄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도 이제 무궁무진하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 하모닉 문제가 L이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하모니 오실레이터 프로블럼 같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어떤 폴리노미알들이 파이 n들이 뭐가 될 거냐 하면은 파이 n들이 소위 말하는 에르밋 폴리노미알들 하고 e to the 마이너스 x 제곱 이라고 하는 어떤 거 웨이트 펑션을 가지고서 이런 놈들이 컴플리트 베이시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뭐가 되느냐, 물리 문제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L이 달라지는 거예요. L이 달라지면 뭐가 거기에 해당하는 베이시스가 달라지는 거죠. right? 그래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하나 주어지면 하나의 뭘 건설할 수 있어요? 컴플리트한 아이겐 펑션들 혹은 컴플리트 베이시스를 우리가 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임의의 어떤 그 물리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 양자역학에서는 뭘로 주어지느냐 하면은 어떤 상태함수 푸사이, 상태 벡터 푸사이, 뭐 임의의 어떤 스테이트죠, 그렇죠? 상태 혹은 벡터예요. 물리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상태 벡터 혹은 상태 함수에 의해서 기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상태 함수를 갖다가 그 물리계의 아이겐 벡터 익스펜션을 할 수가 있어요. phi n, cn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양자역학적인 포스툴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 컴플리트니스가 하나의 양자역학의 포스툴레이트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어떤 L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의 양자역학적인 옵서버블에 해당해요. 어떤 관측.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도 될 수 있고 그런 하나의 물리적인 양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양에는 뭐가 대응한다? 하나의 오퍼레이터가 대응한다. 그리고 오퍼레이터가 주어지면 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들을 만들 수가 있고 아이겐 펑션 익스펜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을 측정을 해가지고서 이걸 L이 phi n에 걸려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ln의 phi n이 됐다. 이러면은 이 ln이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겐 밸류라고 그랬죠. 이 아이겐 밸류 값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물리량을 측정했을 때의 측정 값이 돼요. 그래서 아이겐 밸류는 측정 값이에요. 아이겐 밸류들이 이러이러한 값이 있다 하는 말은 측정을 했을 때 가능한 값은 요거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이겐 밸류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L1, L2 이게 뭐예요? 측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상태가 주어졌을 때 이 상태를 이렇게 아이겐 펑션 익스펜션을 해서 나왔을 때 이 CN, 이 CN의 해석이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L을 우리가 그러니까 L이라는 옵서버, L이라는 물리값을 갖다가 측정을 했을 때 ln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확률이 CN의 스퀘어드다. 그렇게 우리 해석을 해요. 그래서 CN은 뭐예요? 확률이라고요. CN 제곱이 확률이에요. 어떤 확률이요?
상태에서 주어진 상태에서 L이라는 물리량을 측정했을 때 ln이라는 어떤 특정 값을 측정할 확률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확률 값은 뭡니까? CN의 총합은 뭐가 돼야 돼요? 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Right? 근데 아까 우리 이 성질에 의하면 여기 이제 AN 대신 CN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뭐가 돼야 되는 게 이것이 뭐냐면 확률의 정의에 의하면 이것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건 근데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사이의 익스펜전의 개수들이니까 이것들의 합이 제곱의 합이 1이다는 말은 결국 이놈의 놈의 크기가 1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상태 벡터는 크기가 1로 노멀라이즈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결국 양자역학의 한 개 한 개의 포슐레이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 오퍼레이터 L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냐 처음에 모멘텀 P가 있고 이건 뭐예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I분의 H바 곱하기 DDDX예요. 이런 오퍼레이터고 앵귤러 모멘텀은 뭐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했다 그러면은 X 크로스 P 이런 게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예요. X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X를 곱하는 어떤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함수 공간에 있어서의 선형대수, 특히 이 베이시스를 갖다가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들로 컨스트럭션하는 이 작업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 3x3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하던 짓을 그냥 제너럴라이즈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드두들도 아니고 사실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네. 슈레딩거 이큐에이션에서 P 오퍼레이터를 쓰면 예를 들어서 그게 슈레딩거 이큐에이션이 익스포넨셜 걸로 나타냈을 때요. 저 P 오퍼레이터를 쓰면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게 저 아이겐 밸류들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게 자리예요. 아니죠.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양자역학을 여러분이 배웠나요? 아직은 안 배웠죠. 이렇게 현대물리 시간에 잠깐 현대물리 시간에 좀 배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해밀토니안이 뭔 줄 알아요, 그렇죠? 해밀토니안이 뭐예요? H라는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P 스퀘어드 오버 2M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포텐셜이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에너지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H 사이에는 EN 사이엔. 그렇죠? 그 다음에 임의의 벡터 푸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의 사이엔들의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CN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뭐예요? 그거의 제곱이 확률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겐 밸류 EN을 측정할 확률이다 그 말이에요. 확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건 확률이 아니라 CN의 제곱이 확률이니까 CN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확률의 앰플리튜드다 그렇게 얘기해요. 확률 진폭이라고 그래요. 그냥 확률 진폭. 확률 진폭을 제곱하면 확률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안 배우는 건 굉장히 그 양자역학의 가장 이제 서틀한 공리인 웨이브 펑션 리덕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안 배우는 거죠. 그건 완전히 물리예요. 그건 뭐냐면은 측정을 하고 나면은 측정을 해서 값이 EN을 얻었다고 그래봐요. 오케이? 안 쟀으면 모를까. 쟀는데
바로 그 잰 다음에 또 재면 뭐가 나와야 돼요? EN이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주어진 그 사이에 있는 상태를 갖다가 100만 개를 놓고 100만 개의 상태를 갖다가 프리페어 해가지고서 계속 이제 재면은 확률이 이러저러한 확률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하고 사이엔을 재가지고 이거 100만 개를 프리페어 한 게 아니고 한 개를 프리페어 했어요. 그러면 한 개를 갖다 프리페어 해가지고서 뭔가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재가지고서 2에서 1이 얻어졌습니다. 대표되는 값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다가 또 이 시스템의 에너지를 또 재면 이거는 확률이 이제는 아니죠. 시스템이 E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다시 쟀을 때에 또 다른 값이 나오면 이건 물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가정이 필요하냐면은 상태가 처음에 사이에 있었는데 메저먼트를 했어요. 측정을 했다고요. 측정을 해가지고서 값이 E1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상태는 사이1으로 리듀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이1으로 그냥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웨이브 펑션의 펑션 리덕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가장 이해하기 힘든 공리 중에 하나죠. 이거는 수학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수학입니다. 예. 저 좀 뒤에 좀 문 좀 닫아봐. 예. 적당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적당한 방법이 확인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 그거는 이제 물리가 줘요. 예를 들어서 파티클 내가 예를 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스톰 리우빌 시오리하고 양자역학하고의 이제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리를 배워가지고 졸업할 때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 배울 때 배운 거예요. 파티클 인 박스가 있어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뭡니까? 안에만 있다.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밖에는 없다. 그게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뭐예요? 여기서부터 없어야 되는 거죠. 밖에는. 그게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은 물리가 완전히 결정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결국은 이제 1차원의 파티클 있는 박스는 이렇게 되는 거고 포텐셜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X축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0이라고 그러고 이걸 L이라고 그러면은 무한대의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웨이브 펑션은 여기서 베니싱 하는 거. 여기부터 베니싱하고 다 이렇게 되는 것만 가능한 거죠. right? 이렇게 돼 있는 건 하모닉 포텐셜은 어떻게 돼요?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됩니까? 1로 가면 여기는 뭐 파티클이 있을 확률이 좀 있는 거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에너지가 이렇게 있을 때에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되는데 혹은 뭐 더 높은 데에 있는 거는 에너지가 좀 더 높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여기 좀 위에 좀 더 위에 있는 거는 여기서는 죽어야 되고 여기서 나가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포텐셜이 높으니까 여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클래시컬하게는 사실은 요 밖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에너지 값이라고 그러면은
이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웨이브 펑션의 컨티뉴이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딱 죽지를 못해요. 죽지를 못하고 얘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죽는다고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클래시컬하게는 forbidden region에 좀 침투를 한다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터널링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포텐셜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보죠. 에너지 값이 여기라고 그래봐요. 그럼 클래시컬하게는 뭐냐면 에너지 값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평생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확률이 이 안에 있는 어떤 거 이렇게 있고 이건 천천히 죽고 여기도 천천히 떨어지겠죠. Right? 그리고 여기에 갈 때까지 조금은 남아 있어야 돼요. Right?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그 레지듀얼한 것이 이제 그 꼬리가 남는다고요. 이게 여기다 파티클을 줘도 이렇게 해서 침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서 나간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만 있으면 자꾸 이쪽으로 새 나가잖아요. 이런 것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여기서 있던 놈이 이쪽으로 진행하겠죠. 이것은 시간에 인디펜던트한 함수예요? 아니면 시간에 의존하는 함수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이겐 펑션이 안 된다고요. 아이겐 펑션이라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의존성이 스테이셔너리한 거예요. 따라서 이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시간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하다고요. 여기에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시간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놔둬도 이렇게 침투해서 살아나가는 것. 이게 뭐냐면 결국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웨이브의 성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파티클이 아니라 웨이브의 성질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거를 파티클의 용어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살아서 터널링을 해서 뚫고 나간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파티클의 용어로 해석을 하면 이것이 터널링이 되는 거고 웨이브의 용어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그냥 웨이브의 컨티뉴이티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양자역학의 이상한 성질들은 결국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웨이브 프로퍼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양자역학의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uncertainty principle마저도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이름이죠. 해석조차도 하이젠버그는 사실은 이 양자역학의 그 진정한 그 피처에 대해서 완전한 언더스탠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그 뭐 터널링이라든지 혹은 제일 이제 유명한 것이 그 뭡니까 이 감마레이 망원경 현미경이요. 감마레이 현미경을 가지고서 전자를 보면은 전자를 갖다가 이게 광자가 쳐가지고 이놈이 언서틴티를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측정을 안 하면 언서틴티가 없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웨이브의 성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것이지 이것은 옵서베이션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에서부터 온다? 웨이브의 성질로부터 온다. 파동의 성질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이 파동 함수라고 하는 사실, 파동으로 기술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식과는 좀 안 맞는 거죠. 뉴턴의 상식하고는 안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티클과 웨이브의 듀얼리티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양자역학의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신비한 모든 성질들은 이 듀얼리티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중성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해석만 안 했을 뿐이지 결국은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어떤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으로 다 이제 기술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스토리고, 그것이 모든 미분방 정식 이론의 근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슈리딩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원래 빠삭한 사람이었죠. 이거는 사실은 19세기 수학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시세계를 다룰 때 물리학자들은 아무런 직관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을 하면 맞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직관이 안 통하는 곳에 어떤 뭐라 할까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거든요. 영도자가 필요한 건데 그게 뭐였냐 하면은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와가지고서 수학은 물리학에 엄청난 사실 공헌을 했었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에는 물리학이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일 정도로 수학적으로 변모했어요. 그래서 요즘 조금 그 반발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떤 반대나 혹은 이런 안티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의 어떤 정의는 단순화예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기술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대상으로 그 현상을 분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물리학에 도달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왜 생물학이 아직도 뭐냐면은 물리학이 아니냐 하면, 물리학으로 분해할 수 있어, 수학으로 기술할 수 있을 만큼 분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생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생물학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으로 생물학을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엔 아마도 물리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어떤 유일한 피처는 어떤 거시적인 어떤 물리학, 통계 물리학 정도가 유용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복잡하다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숫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숫자가 많으면은 어떤 큰 수의 어떤 매직이 통해요. 그렇지만 에브리지를 하고 나면은 많은 어떤 모습들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계이자 단순화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 통계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오늘 하여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내가 계속 장황하게 늘어놓은 거는, 오늘 배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뭐예요? 양자역학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 펑션의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을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끝내겠어요. 그린 함수의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 L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꼭 1차원일 필요는 없는 거지만 L 오버 사이 N, 여기는 꼭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나도 마이너스를 붙여주겠어요. 왜 마이너스를 붙였냐 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1 오브 4파이r을 그린 함수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라플라시안의 그린 함수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를 모든 경우에 다 붙였다고.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없이 우리가 그린 함수를 혹은 아이겐 펑션들을 정의를 해요. 하여튼 이런데 그린 함수는 G는 x1, x2 두 베리어블의 이제 함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 아이겐 펑션, 이거 사이엔이라고 해요. 사이엔 x1으로 이렇게 익스펜전을 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서 cn
over psi x1이 되겠죠. right? 그러면 이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주어진 원래 주어진 미분 연산자는 L over psi 플러스 람다 psi equal 0 이런 것으로 이제 주어지는 게 보통 이제 L psi equal 0는 람다 equal 0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고 이 미분 방정식에 해당하는 아이겐 펑션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스트럭션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이 그린 펑션을 이 그린 펑션의 이 CN을 갖다가 정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딴 게 아니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성질을 알고 있느냐 하면은 4n과 4n에 이거는 뭐예요? n에 대한 이게 컴플리트니스예요. 이게 딴 게 아니라. 네, 컴플리트니스니까 양변에다가 x1, x2를 우리가 걸면은 x1 예를 들어서 x2, x1 이런 식으로 이 베이시스를 갖다가 이 오퍼레이터에 x1, x2 컴포넌트를 취하는 거죠. 마치 A of A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A에 ij 컴포넌트를 취하듯이 x1, x2 컴포넌트를 취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결국 4n 이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면은 이제 이게 뭐냐? 오케이. 이걸 갖다가 x1이라 이걸 x1 이걸 x1이라고 하겠어요. 이걸 x2 이렇게 하면은 x1 4n 4n x2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놈이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4n over x예요. 오케이? 그럼 요거는 뭐냐면 그거의 어떤 컨주게이트라고요. 이게 리얼 벡터 스페이스면 그냥 트랜스포즈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리얼이면 그냥 4n x2 하면 되고 컴플렉스면 이게 스타가 하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리얼이라고 하면은 그냥 두 개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이것이 x1, x2 1이라는 오퍼레이터의 x1, x2 컴포넌트가 다른 게 아니라 델타 펑션이에요. 이게 x1 빼기 x2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L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L을 갖다가 여기다 걸어요. 그러면 L over G라고 하는 것은 L over G라고 하는 것은 summation over CN의 L over 4n입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summation over CN의 L over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냐? 마이너스 람다 n이죠, 그렇죠? L은 4n 앞에서 마이너스 람다 n이니까 4n x1이에요. 이거는 뭐가 돼요? G는 뭐를 만족시키느냐면 by definition L over G 플러스 람다의 G가 마이너스 델타 펑션을 x1 빼기 x2를 만족시키는 것이 G의 정의예요. 그렇잖아요. right? 그러니까 L over G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람다 G 마이너스 델타 펑션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람다의 summation G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G라고 하는 것은 Cn over 4n이 되고 equal 마이너스 이건 뭐예요? 이걸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델타 펑션은 뭡니까? 아까 여기에서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summation of psi n x2 psi 이건 필요 없다고 그랬나? n x1 이런 거예요. equal 이게 뭔가요? summation
Cn의 마이너스 람다 n의 psi n x1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그러면은 서메이션 람다는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Cn의 람다 n 마이너스 람다 오버 psi n이 되고 여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summation of psi n x2 psi n x1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Cn은 모든 n에 대해서 이것은 성립해야 되고 그렇죠? x1에 대한 이제 그 expansion이니까 이건 x1의 함수예요. 그러면은 결국 모든 psi n x1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Cn은 뭐예요? 람다 n 마이너스 람다 분의 psi n x2가 되는 거죠. 사실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하면 여기에 스타가 있어야 돼요. 만약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였다면. 그래서 결국 우리는 G는 뭐예요? 이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summation of n의 람다 n 마이너스 람다 분의 이게 뭐죠? psi n 스타의 x2 psi n x1 이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일반적인 이제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을 얻는다고요. 그린 함수의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이에요, 이게.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은 시험 삼아서 4n 플러스 k 스퀘어드 4이라고 하는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해서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갖다 L이라고 삼고 똑같은 엑서사이즈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4 플러스 kn 스퀘어드 4n 이퀄 제로라고 하는 이런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들을 우리가 생각을 이걸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린 펑션 이 문제의 그린 펑션 익스펜전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아이겐 밸류가 kn 스퀘어드죠. 마이너스 kn 스퀘어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하면 결국 kn 스퀘어드 빼기 k 스퀘어드 summation psi n x2 psi n x1 이런 익스펜전이 가능할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Right?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 뭐냐면 조금 더 그 3차원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카테시안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써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radial, 그러니까 spherical coordinate, cylindrical coordinate에서 이제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사이엔들의 모양이 조금 더 복잡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의 이제 특별한 케이스들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옛날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던 spherical 하모닉스에 의한 전개라든지 이런 게 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문제들이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9장과 10장을 완전히 끝낸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에는 베셀 펑션을 나가겠어요. 질문이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은 안 하겠어요. 예, 내일이 마지막 수업이고 그러면 내일 베셀 시작할 거예요.